막 운전해 가가지고 새벽에 도착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베스팅 들어갔어. 그러더니 뭐야 이거? 도착했더니 아주 그냥 난리가 그랬어요. 코인 난리 나고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좀 어차피 장이 안 열렸으니까 보다가 제가 어제 그 커뮤니티에 글도 쓰고 그랬는데 그래서 막 그랬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이 했는데 그 커뮤니티에 글 쓴 거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일 낮에 굿잠인가요? 내일 낮에요? 아니 내일 낮에 매경 갑니다. 요거 이제 제가 여기 써놨거든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을 시작했다는 속보 요거 나와가지고 원래 전쟁 난다 날 것 같다 공격할 것 같다라는 썰로 금요일날 좀 이슈가 있다가 일요일날 실제로 이제 이슈가 터지고는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오늘도 지금 장이 반등을 했잖아요. 미장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원데이 투데이 했냐 그러면 이미 전쟁을 충분히 하고 있었던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미 이란이 경제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석유 수출도 대부분 중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는 뭐 스탄 국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인도 쪽으로 하고 있다 보니 요런 부분에서 좀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아주 그 격화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두 나라만 박살나면 문제는 없어요. 글로벌 경제상에는 뭐 중국이나 인도에 뭐 유가가 오른다 그 정도 있겠지. 그리고는 이제 중동 전체 그 에너지 가격 요런 거는 조금 부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올 수 있는 상태야. 근데 지금 국제유가 보시면은 국제유가가 딱히 지금 일주일 차트입니다. 딱히 움직임이 없어요. 딱히 움직임이 없죠?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로 이게 심각한 거냐라고 놓고 보면 그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후티 반군이 또 재이슈 될 수 있죠. 이러면서 실제로 BDI 지수가 살짝 올랐었는데 지금 BDI 지수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BDI 지수가 얼마냐 2.3% 그렇게 급등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요 라고 보실 수 있겠으나 한 달 전 데이터 보시면은 이거 2,400 이랬거든요. 그리고는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이게 한 1,200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1,20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매우 급등한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그 뭐 인덱스 상으로 보시면은 뭐 그렇게 지금 시장이 변동을 보이고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시장 펀더멘탈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펀더멘탈에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거냐 나쁠 거냐의 관점에서 조금은 데미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아주 실적이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고 이 부분에서 주도 섹터는 AI, 반도체, 전력인프라 이런 건데 요 동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유가 올라간다 그래서 금리가 안 내려간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날 거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뭐 금리가 늦게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올해 금리 인하는 시작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여기서 인상된다라는 건 아니다 라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는 지금 뭐 이스라엘이 반격을 안 하면 이란도 추가 공격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은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란 지도 보시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나라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도 있고 요르단도 있고 그다음에 이라크도 있고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남북한처럼 붙어있는 국가가 아니야.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붙어있는 국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 국가의 전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혹시나 이 동네가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올라가면 그러면은 좀 이제 걱정이 된다라고 부르는 거고 그동안도 우리가 그 시리아 같은 곳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시리아나 레바논에 있는 요 이스라엘로 레바논에서 미사일을 쐈다. 시리아에서 미사일을 쐈다. 뭐 골란고원 이 동네에서 뭐 전쟁이 난다. 이제 점선거죠. 이 점선이 뭔 소리냐 그러면은 이게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국경선이랑 그 다음에는 여기 그 시리아에서 주장하는 국경선이 다르다는 소리야. 여기가 국경 분쟁이 있는 곳은 이렇게 국경이 점선으로 나와요. 점선으로. 그러니까 웨스트뱅크라 부르는 여기도 팔레스타인 여기 가가지고 이런 팔레스타인이런데 이런 점선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어찌 보면은 같은 국가 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역적인 리스크가 있는 곳 그런 곳들이 이렇게 점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그 시리아에서 그동안 이제 그 이스라엘 상대로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 뭔 소리냐 그러면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쏘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도 원래 이렇게 난리가 났던 동네고 종교도 다른데 나라도 다른데 서로 난리를 치던 곳이 그런 상황에서 뭐 합니까?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리니까 헤즈볼라를 상대로 그림자 전쟁을 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번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의 이슈를 보고 그림자 없는 전쟁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란이 직접 때렸잖아. 이번에 이란 땅에서 직접 이렇게 우 날아간 거잖아. 드론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중간에 있는 이라크라든지 사우디는 가만히 보고 있고 그 사우디는 제가 아침에 글도 썼지만 사우디는 이제 흥이 나죠. 국제유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흥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전쟁한다 그러면은 우려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뉴클리어 있죠.
이란도. 뉴클리어 이주면 만듭니다. 이란도. 그게 걱정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그 이스라엘 상대로 너그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여기서 쏴가지고 진짜로 이란 이 동네에 이란 인구 밀도도 되게 이 동네는 되게 높아 이런데 테헤란 이스파한 이런 데는 인구 밀도 되게 높아 이런 데는 근데 이런 데를 만약에 쐈어. 근데 거기서 쏴가지고 이슈가 되고 혹시나 또 얘들이 또 서로 핵 가지고 지랄하기 시작하면은 푸틴이 핵 한마디 하면 이제 전 세계가 이씨 이러면서 난리 치는 것처럼 그 핵 한마디가 티 나오면 이제 이란도 이제 다시 우리도 핵무기 만들 수 있어? 우리 핵무기 만들었어? 이 카면은 이제 그러면 지금 핵 보유국이 이스라엘, 이란, 파키스탄, 인도, 중국 다 핵 보유국 여기 지금 다 핵 보유국 되는 거야 여기 전부 다. 그러고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도 핵 있다 그러면은 사우디도 이제 야 우리도 핵 만들자. 왜 이란이랑 사우디는 서로 이제 이슬람 내에서도 서로 경쟁하는 국가가 되니까. 북한은 왜 빼냐고? 야, 러시아랑 프랑스 얘기 안 했잖아. 이 동네만 얘기하는 거야 이 동네. 소위 말하는 인도양을 둘러싼 이 동네만. 우리가 전 세계 에너지의 그 보고라고 부르는 요 동네에서 이런 핵 전쟁이 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핵 만드는 거 마음먹으면 2달이다. 그러니까 2달이라는 거는 거기서부터 이제 농축을 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미사일 탄도에 싣고 이건데 이란은 농축하다가 중지야 지금. 핵무기라는 게 그 핵 물질을 농축해서 담아서 쏘는 거잖아. 이란은 농축률이 거의 80%까지 올라가 있다고 지금. 조금만 더 농축하면 쏠 수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이란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네타냐후한테 니 조심해라. 여기서도 확전되면 내 편 못 들어준다 하는 이유도 그런 이슈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일단 안심하죠. 야 미국이 손절칠 수도 있다는데 네타냐후가 미쳤다고 이제 반격을 하겠냐. 한 발 주고받고 끝. 그리고는 계속 그냥 여기서만 싸우는 거지. 여기서만. 골라온 거 이 동네에서 싸우는 거 이 동네에서만. 예전처럼 그냥 헤즈볼라랑 이스라엘이랑 그러고는 여기 파키스탄이랑 이스라엘이랑 그렇게만 다시 그냥 원상복귀해야 미국이 뭐 지원도 해주고 할 거 아닌가 이러고 있는데 네타냐후는 미친놈이라 가능할 수도.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지금 그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번 이란이 또 폭격을 했다라는 이유로 미사일 쐈다는 이유로 네타냐후 지지율이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그러니 걱정을 하는 것도 일단은 뭐 뭔 소린지 알겠어. 근데 미국이 지원을 끊는다고 하는 건 이것도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요 상태에서 또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흐지부지 계속해서 그냥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정권을 잃지 않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돌아있는 네타냐후예요.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는 제일 도라이가 푸틴이었잖아. 근데 이제 푸틴을 넘어 더한 도라이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네타냐후입니다. 그죠? 전 세계에 도라이는 여러 명이 있지만 푸틴을 넘어선 새로운 도라이의 등장.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전쟁 관련돼 가지고 오히려 이슈가 더 되고 있는 거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지금 보시면은 채권 시장 올라가는 거 그리고는 환율 나락가는 거 이게 지금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자재 시장은 보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원자재는 많이 안 움직여. 생각보다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는 뭐 그러든가 말든가인데 지금 시장이 쫄고 있는 거 뭐냐 그러면은 다시 10년물 채권이 여기 4.988이라고 불렀던 저 4.996까지 갔었던 저 작년 10월 달에 채권 시장 바닥을 다시 한번 트라이하러 가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핵심이 되는 건 시장을 지금 긴장시키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 그러는데 전쟁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리스키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제 생각에는 삔또를 잘 맞추셔야 된다. 전쟁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은 진짜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하고 핵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쟁으로 여기서 개박살이 난다라고 하는 건 아니야. 이미 충격은 금요일날 반영 다 됐어요.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결국 얘 다시 10년물 가냐 여기 가냐 여기까지 밀어올리냐. 그 채권에 대해서 여기까지 밀어올리냐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매수를 해야 내려가는 게 채권 금리인데 지금 매수를 아무도 안 하잖아. 매수가 약하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힘이 강해지냐? 숏의 힘이 강해집니다. 밀어내자. 사지 말자, 멈추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뭐 금 가격이 오르는데요, 유가가 오르는데요, 구리가가 오르는데요,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걸 보셔야 돼. 얘가 돌려야 시장이 뭔가 지난 금요일의 충격처럼 빠지는 일이 없겠구나. 좀 그래도 시장이 진정되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 부분이 오늘도 움직이고 있죠. 덜렁덜렁 흔들리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 미장 이렇게 밀리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이렇게 밀리면 그래 채권금 많이 올랐으니까 또 누가 또 뭐라고 시부렸나 보네. 장 열리자마자 밀리잖아 지금. 그럼 뭐예요? 차익 실현 빠질 수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이 아니고 이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정말
무섭다 그러면은 얘가 내려갈 거예요. 지금은 전쟁 이슈가 중심이 아닙니다. 지금 중심은 전쟁 이슈가 아니에요. 그 얘가 밀리는 거야. 전쟁이 정말로 심해진다 그러고 전쟁이 정말 걱정된다 그러면 달러 사야지. 달러 사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채권 시장, 외환 시장에서 전쟁이 나고 있는 중인데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밀려 올라가면서 지금 엔화가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엔화가. 와, 154.3. 보시면은 네, 계속 밀리고 있죠. 엔화가. 요걸 더 걱정하셔야 돼요. 요걸 더 걱정해야 돼. 지금 얘는 역대급 중에서도 올로 놓고 봐도 올타임 하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80년대까지 끌고 가면 그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어찌 보면은 이게 그 프라자 합의 이후에 거의 최고점이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살나고 있는 지금 현재 엔화 그리고 엔화에 대한 전망치를 그래서 이게 다시 뭐 120엔으로 130엔으로 못 돌린다 그래요. 왜냐면 일본은 여전히 통화정책을 아주 그냥 순두부매키로 아주 그냥 몰캉몰캉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가면서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도 같이 이제 좀 안 좋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그게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식시장으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 주식시장이 안 흔들리려면 변동성이 좀 줄어들려면 요게 안정돼야 된다. 이건 지금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외환시장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외환시장에서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원화가 저렇게 약세잖아. 그럼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죽겠다 그러고 저거 원화 저렇게 가면 우리 뭐 어디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표현하는데 지금은 달러만 강한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뭐합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수출하시는 분들은 그거 하실걸요? 오히려 좋아라고 표현할걸? 왠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원화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리고는 달러로 이게 대금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마진이 올라가요. 자동차가 좋은 이유가 이거라니까.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잖아.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오늘도 올랐어. 오늘 현기 많이 올랐잖아. 오늘 현대기아가 많이 오른 이 부분을 해석하실 때 자동차가 좋아서? 라고도 보실 수 있겠으나 오늘 현기 보시면 제일 많이 올랐어 얘들. 그래서 뭐 현기가 좋았다 아니면 저 PBR이 좋았다 그렇게 해석하실 게 아니고 현대기아가 오르는 이유는 딱 요거야. 우리나라에서 인건비 많이 지급하고 그러고는 팔았을 때 달러로 돈 받잖아. 근데 환전했을 때 야 환차익이 얼마야 이게. 근데 엔화가 쉽게 안 떨어질 거래. 원달러 환율 쉽게 안 떨어질 거래. 채권시장 계속 저렇게 밀리고 있어. 그럼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에라 모르겠다 지금 살 거는 자동차다라고 시장이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을 참고를 하실 때 지금 채권시장이 오히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우는 겁니다. 채권시장이. 전쟁 때문에 빠진다라는 거는 그냥 매도의 명분일 뿐이다. 지금 실제로 전쟁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가는 움직임이 없다. 오히려 빠진다. 이게 이상하지. 왜 빠져 얘는? 얘는 오히려 지금 안정되어 있다. 요렇게 좀 보시면은 어떨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 적자 아니냐? 환율도 오르고 유가도 오른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 기준에서는 이게 대외 적자까지는 기록은 안 할 겁니다. 수출이 잘 되고 반도체가 잘 팔리기 때문에. 그런데도 대외적으로는 많이 불안해 보이겠죠. 특히 돈 버는 놈만 더 버는 시장이지. 수출 안 하는 기업은 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말했을 때 이게 인건비가 좀 수출했을 때 적게 들어온다 그랬는데 이거는 자동차 업종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내수시장 중심으로 장사하는 기업들은 정반대죠. 뭐예요? 해외에서 원자재를 사와서 요걸로 현기차 환차익 번다고 주식이 오르면 다시 환율 떨어지면 올랐던 부분은 빠지나요? 그러면은 다시 또 배팅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살 놈이 최우선적으로 살 놈이 내 매수 버튼을 1번으로 자극할 놈이 누구냐 해서 자동차가 걸리는 거니까. 여기서 원자재를 이렇게 들여봐.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걸 대금을 받는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뭐 이렇게 뭐 콩이나 뭐 아니면 기름 사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만들어서 한국에 파는 애들. 걔들 어떻게 돼요? 역으로 이런 관계잖아.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팔아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뭐 하겠어요? 물건값 올려야지. 물건값 올려서 팔면 잘 안 팔리겠지. 그럼 우리나라에 장사 안 되겠지. 이런 애들은 죽겠다 하는 거죠. 외환시장도 정반대로 간다니까. 그 기업의 사업 구조를 잘 보셔야 돼. 그 기업의 사업 구조를. 그래서 마무리를 좀 지으면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영향인자, 지금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크게 주는 거는 결국 채권입니다. 바로, 와, 미쳤지. 이 변동성이잖아. 미쳤지, 지금. 제가 혹시나 해서 지금 선을 여러 개 그어놓고 있어. 선을 여러 개를 그어놓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차트 추세 매매를 도대체 어떤 선을 보고 하고 있느냐. 계속 이제 그으면서 봤는데, 오늘 요거 0.9% 여기, 1% 여기 뚫냐 못 뚫냐입니다. 못 뚫으면은 다시 이제 최근에 이제 약간 고점, 요 삼각 수렴, 요거 놓고 보시면서 이 전쟁 이슈가 어떻게 끝나느냐, 그리고는 실적들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 부분을 쭉 끌고 가다가 이제 4월 말까지 이제 박스권 이 안에서 뭐 형성하는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어마어마한데 이동안 채권이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변동성은 다 채권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는 지금 많이들 업사이드, 다운사이드를 매우 제한적으로 봅니다. 금리가 높음에도 매우 제한적으로 와요. 실적이 잘 나오거든. 근데 업사이드도 많이 없어. 왜? 선반영이 많이 됐거든. 빡치는 건 이거야. 야, 이게 실적은 너무 잘 나와. 근데 선반영 됐어. 이미 많이 올랐어. 박살 나면 살 돈이 너무 많아. 박살 안 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5%까지는 시장이 조금 이렇게 좀 큰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채권이 튀는데 왜 TLT 가격이 빠지냐 그러는데 TLT는 요때가 올라가고요. TLT는요. 요때가 빠질 때입니다. 예, 채권 투자하실 때 앞으로 지금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4.6이야. 4.5에서 많이 튀면 5 아니면 여기서 돌려.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다시 5까지 튄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내려가겠죠. 요거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먹으러. 여기서 다시 돌린다 그러면은 요거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왜냐면 주식이 업사이드가 많이 없다니까. 주식이 업사이드가 많이 없어. 그러니까 뭘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채권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채권 떨어지는 구간 동안 뭐가 떨어집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은 동시에 달러도 떨어지니까 요러면은 이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강의 들으셨던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다른 것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일 지금 기회일 수 있다 하나 달러 인버스. 아무튼 이 부분에서 지금은 금요일날 스파르타에서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렸거든. 요거 한번 이번 주 내내 좀 주의해서 보자. 그리고는 채권이랑 연동해서 이런 거를 이제 쪽에 설명을 드리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저거 유료기 때문에 이렇게 말은 좀 아끼도록 할게요. 이제 결제도 안 될걸? 막혔을걸? 만약에 이제 진짜로 10년물 5%까지 가면은 100% 수익 중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TMF 볼 수 있어요. 제가 다시 5% 가면 TMF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밀려버리면 TMF가 마이너스 20% 나거든. 잠깐만요. 지금 TMF를 샀다가 5% 가면 마이너스 20% 나. 지금 샀다가. 근데 이게 5%를 찍고 돌리든가 5% 근처에서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저 땐 TMF 맞지? 분할 매수 맞지 저기서는. 저기서는 TMF 분할 매수 남자라면 해볼 수 있지. 난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채권이나 달러나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 타이밍 잡는 대기 자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주식을 단타만 치겠지. 이거는 확실한 라인이거든. 이거는 매우 확률이 높고 수익이 적어도 10% 20% 나더라도 TMF 저기서 타이밍 잘 잡고 잘 들어가면 50%씩 먹어. 5에서 4%까지만 내려와도 이게 50%라고 이게. 풍선 테이버 덕분에 지난주에 주식 모두 처분했어요. 고마워요. 네, 팬가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저도 못한 걸. 저도 못한 걸.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서 한 배짜리 사셔도 이게 거진 20%입니다. 요때 20% 먹었잖아요, 요때. 저야 17% 먹고 나왔는데, 끝까지 드신 분들 25% 드셨더라고. 근데 이거는 그래도 매우 확실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금리 인하는 당연히 오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 채권 비중 훅훅 늘려야지. 채권 비중 훅훅 늘려야죠. 대신에 언제? 채권이 돌리는 걸 보고. 저도 지난주부터는 채권 분할 매수 시작했습니다. 4.5에서 분할 매수를 했는데, 4.5에서 했는데, 또 가요. 또 움직이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5를 기다리는 거지,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은 재미가 없을 거다. 지금도 보면 4.63. 4.5는 지킬 거라 생각했거든요. 4.5에서 저는 이렇게 돌리지 않을까라고 아니었어. 네, 더 가요. 쭉쭉 가네요.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시장 어느 정도 이제 타이밍상 바닥권 혹은 변동성이 줄어드는 심리를 돌리는 그 부분을 만들어낼 거다. 그리고 타겟은 4%를 잡으시는 게 맞지 않나. 4.6에서 4 간다고 하더라도 10% 넘어요. 지금 사셔도 4에 팔겠다라고 해서 들어가면은 10% 먹습니다. 4.3에 샀다고 하시는데 4.3이면 한 5% 나와요. 4.몇 %, 5% 나옵니다. 수익률 기준. TLT로 4.6에 사시면은 지금 그래도 한 11% 12% 나옵니다. 근데 이걸 5에서 산다 5에서 간다라고 보면은 5에서 사가면은 한 19% 20% 나오니까 그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좀 뭔가 트레이드 아이디어로 장기 채권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신다.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는 확률이 매우 높은 매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꼭 지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1번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유가 전쟁 아닙니다. 채권 안정입니다. 채권 시장이 안정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 이후에 그래서 실적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는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CPI 나오고 PPI 나오고 기대 인플레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어쨌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도 시장이 박살 안 나고 올라가기 위해선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부르든 그냥 부장이라고 부르든 이런 부분에서 채권시장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실적 있는 기업들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는 인플레 데이터가 좋아져야 이게 떨어져야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거는 말 그대로 모든 자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자산 랠리는 이때 나온다. 그러니까 다들 인플레가 중요하다 표현을 하지만 인플레는 언젠가는 떨어질 거예요. 경기가 박살나서 떨어지든 시간이 지나서 떨어지든 언젠가는 이건 무조건 떨어집니다. 단기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중기로는 실적, 장기로는
요게 이제 어느 속도로 떨어지는가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이게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다시 보기 좀 잘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변동성이 오졌다 지렸다 내리고 미쳤네요. 아무튼 요렇게 해서 다시 보기 좀 잘라놓고 이 다시 보기는 저 뭐냐, 전쟁이냐 환율이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좀 다시 보기 좀 잘라놓고요.